화장실에서 30분 넘게 앉아 있어도 속이 안 시원하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몸도 나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내 몸이 이상한 건지 스스로 걱정되기도 하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앉아야 하나요? 힘줘도 소용없어요. 배는 답답한데 잘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화장실에만 30분, 40분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은 꽉 막힌 느낌이고 출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들어가기 전엔 조금만 앉으면 될 거야 생각하셨지만 막상 앉으면 불안해지고 시간은 흐르고 결국엔 화장실에서 나올 때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소화나 배변 얘기도 조금 민망해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건강이 중요한 신호이고 전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된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무겁고 기력이 줄어들며 두통, 어지러움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또한 변비가 지속되면 기름진 음식 소비가 늘고 피부 트러블, 염증,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기존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이 장 운동을 저하시켜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수분 배출이 활발해져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장 연동 운동 자체가 느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 연동 근육도 약해지고 식사할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김치 많이 먹으면 괜찮다 생각하시기 쉬운데 김치처럼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수용성 섬유질, 즉 물에 녹아 젤처럼 변해주는 식이섬유와 물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실제 장 통과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 건강이 심각한 경고 신호라면 이 영상 10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의 깊게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챕터부터 중요한 말씀을 따뜻한 마음으로 자막 한 줄 한 줄 담담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차근차근 변비의 진짜 문제를 풀어나가봐요. 화장실이 편안해야 하루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한번 누르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철입니다. 65살이고요. 건강상담사로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생활 건강을 나눠왔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삶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함께 바꾸어왔죠. 제가 그동안 상담하며 본 가장 흔한 이야기, 바로 이 묵은 변으로 인한 불편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자꾸 아파요. 변을 보고 싶은데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배가 늘 더부룩해요. 식욕도 줄고 기운도 없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 몸은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까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입맛도 없고 입에서 냄새도 나요. 이런 경험 많이들 하시죠? 이것도 장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비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10단계 여행이 궁극적으로 장 건강을 회복하고 전신 건강을 되찾는 여정이길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더 심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변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땐 크게 고민 안 하던 배변이 언제부터인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 그 시작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장 운동 저하입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여야 음식 찌꺼기를 밀어내고 자연스럽게 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일을 하던 장이 쉬엄쉬엄 일하게 되는 거죠. 배 속에서 이런 느려진 움직임 때문에 변이 오래 머무르고 그 결과 단단해지고 나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을 적게 마시면 장이 일할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목마름을 잘 못 느낍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장은 물을 이용해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면 딱딱한 변이 만들어지고 변비가 악화됩니다. 세 번째 원인,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 진통제, 심지어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약들이 장이 움직이는 걸 억제하거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이뇨작용이 있는 약은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 장의 수분까지 말려버립니다. 진통제는 장내 신경작용을 억제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 때문이겠어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이 약물 복용이 변비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특히 복부와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변을 눌러내는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앉아만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생활이 계속되면 장이 눌러주는 힘도 줄어듭니다. 배에 힘을 줘도 밀어낼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힘 줘도 결국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걷기, 가벼운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입맛도 변하고 식단도 바뀝니다. 예전엔 나물, 채소, 잡곡밥 잘 드셨던 분들도 점점 입맛이 달라지며 부드러운 음식, 빵, 떡,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장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나이, 약물, 수분 부족, 근육 감소, 식사 습관,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변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비약만 드시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생활 습관과 식사 방식까지 함께 바꿔야 제대로 개선됩니다. 이 내용은 단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복합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변화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물 마셔봤자 똑같더라,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어요 하시던 분들도 조금만 방식 바꾸면 요즘은 매일 시원해요, 배도 안 더부룩하고 기분도 좋아요, 이런 말로 변화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식사 습관 중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특히 김치 많이 먹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식사 습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채소도 먹고 김치도 매일 먹어요. 밥상에 나물 빠진 적 없는데요. 섬유질 많이 먹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비를 겪는 분들 중 이런 식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나물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건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장이 활동할 때 약간의 자극은 주지만 오히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 식단에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치, 나물만으론 부족하고 특히 빵, 떡 위주의 식사는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커피 한 잔에 식빵 한 장 드시고 출근하거나 외출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장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변을 더딘 상태로 굳게 만듭니다.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게 되던데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커피는 순간적인 자극으로 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인은 몸의 수분을 빼앗는 성질이 강해서 장 속 변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커피만 마시고 물을 별로 안 드신다면 그게 바로 변비의 핵심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침 식사에서 흰쌀밥 대신 떡,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떡과 빵은 당분이 많고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소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장이 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장이 덜 움직이고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소화가 걱정되다 보니 적게 먹게 되는데 그러면 장이 느슨해집니다. 장이 일을 하려면 내용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움직이는데 너무 소량만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사량이 적고 수분도 부족하고 식이섬유도 부족한 식단은 장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고 그저 멈춰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몇 개도 안 먹고 자극적인 것도 안 먹는데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맵고 짠 자극보다 장엔 적절한 양의 섬유질과 수분이 더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장을 밀어내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드셨나요? 뜨끈한 국 한 숟갈에 밥 반 공기, 물은 거의 안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 혹시 이런 식사 하셨다면 그게 바로 변비를 키우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젊을 땐 괜찮았던 습관도 나이 들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배변이 괜찮았던 분들, 지금은 장의 힘이 약해졌기에 그때와 같은 식사가 이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몸도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뭘 먹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단순한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몸을 바꿉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효과 있는 아침 공복 실천 루틴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효과 본 아침 실천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건 상담하면서 직접 추천드렸고 변화된 분들도 정말 많았던 방법들입니다. 아침 공복에 딱 이것만 드셔보세요. 첫 번째 루틴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 치아시드.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찬물 말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장을 순간 움츠리게 만들지만 따뜻한 물은 장을 천천히 풀어주고 연동 운동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치아씨드 한 스푼을 미리 불려서 함께 마시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치아씨드는 물에 닿으면 겉면이 젤리처럼 변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그 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전날 밤에 물 한 컵에 치아씨드 한 숟갈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실온에 잠시 둔 다음 따뜻한 물을 섞어 마시면 됩니다. 입안에 들어오는 식감이 살짝 묘하지만 3일만 해보시면 그 묘한 젤리 느낌이 오히려 속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올리브오일 요거트. 이건 듣자마자 기름을 먹으라고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 한 스푼은 장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유도해주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기름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가장 좋고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무가당 요거트에 살짝 섞어서 드세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많죠. 장이 좋아하는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오일과 유산균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도 주면서 좋은 균을 늘려주는 아침 루틴으로 정말 강력합니다. 조금 느끼하신 분들은
꿀 한 방울 넣어도 좋습니다. 이건 상담하신 70대 어르신 중 일주일 만에 화장실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세 번째 조합, 바나나 미지근한 두유. 이건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서 많이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천연당이 함께 있어서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바나나에 들어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은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죠. 여기에 따뜻한 두유 한 컵이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찬 우유보다 미지근한 두유가 속의 부담도 덜하고 장에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은 아침에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루틴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다이어트식처럼 힘들게 접근하지 마세요. 핵심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 중 본인 입에 맞는 걸 한 가지만 정해서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신기할 만큼 몸이 가볍고 화장실 시간이 짧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쉬운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한 이 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공복입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장이 가장 예민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침 공복에 이걸 하면서 물 섭취량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입에 넣어주는 게 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루틴들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부터 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코멘트를 통해 왜 수용성 식이섬유가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지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천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전문가의 시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야채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여전히 변비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전문적인 답을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입니다. 63살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5년째 진료 중입니다. 특히 시니어 환자분들이 소화 문제와 만성 질환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보내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사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 신호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김치 많이 먹는데 왜?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의 종류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이 두 가지는 장 안에서의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부피를 크게 만들어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나물, 깻잎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젊을 땐 이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장벽에 부담을 주거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점액처럼 변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변이 부드럽게 형성되고 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시니어 분들은 장벽이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게 자극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역할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해주는 거죠. 그럼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바나나, 사과, 아보카도, 귀리, 보리, 다시마, 그리고 치아씨드와 차전자피 같은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차전자피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또 하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좋은 먹이입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좋은 균이 많아야 하고 이 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유산균만 따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유산균이 장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이 먹이까지 함께 공급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 건강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같이 챙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모든 걸 바꿉니다. 한 번만 잘 챙긴다고 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물 섭취를 꼭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만 많고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장 안에서 더 건조해져서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수분, 유산균 이 세 가지를 항상 세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자주 드려요. 장은 움직이는 습관에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정확한 설명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실제로 어떤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실전 식단 루틴, 아침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식단을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보실게요. 자, 이제 실전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아침에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식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효과 좋았던 조합들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단, 따뜻한 귀리죽 아보카도.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마트에 가면 귀리 나탈이나 귀리죽 파우치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2분만 돌리면 따뜻한 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반 개 정도 숟가락으로 퍼서 곁들여 보세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이 좋아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기호에 따라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도 더 좋아지고 장의 윤활 작용도 더해집니다. 두 번째 식단, 바나나 요거트볼. 이건 정말 쉽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하십니다. 바나나 한 개를 동글동글 썰어서 그릇에 담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2 큰 숟갈 그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치아씨드를 살짝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요거트는 유산균 공급, 견과류나 씨앗은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 보충까지 정말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특히 치아씨드를 전날 밤에 미리 불려 놓으면 아침엔 젤리처럼 되어 있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단, 통밀 토스트. 삶은 달걀, 따뜻한 두유. 가볍게 빵이 당기시는 날엔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통밀에는 섬유질이 더 많고 당분은 낮아서 장을 자극하는 데 좋습니다. 토스트 한 장에 아보카도 살짝 바르거나 올리브오일 몇 방울 발라보세요. 거기에 삶은 달걀 하나, 단백질 보충까지 완성됩니다. 마무리는 미지근하게 데운 두유 한 컵.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좋고 장에도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3가지 식단, 귀리죽 아보카도, 바나나 요거트볼, 통밀 토스트 세트. 이 중 한 가지만 아침에 꾸준히 실천해도 장 건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물론 매일 똑같이 하긴 어렵죠. 그래서 요일별로 돌려가며 실천하시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수금 마이너스 귀리죽, 화목 마이너스 요거트볼, 토일 마이너스 통밀 토스트.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팁 드릴게요. 귀찮을 때는 그냥 바나나 한 개와 요거트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신 분들 많습니다. 밥 먹기 귀찮은데 이건 할 수 있겠더라. 이런 후기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아침 식단을 습관으로 만들면 장의 리듬도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에 장을 자극해주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변비뿐 아니라 소화도 좋아지고 활동력도 달라집니다. 배가 가벼우면 기분도 가볍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느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식단을 드신 후 적어도 30분 안에 가벼운 움직임을 함께 해주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든 스트레칭이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장은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실천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실패 이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실천의 걸림돌을 함께 넘어서 보자고요. 지금까지 방법도 배우고 실천 루틴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분들에겐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신다. 정말 많습니다. 물 마시라 해서 유산균도 먹으면서 물도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막상 확인해 보면 하루 한두 잔, 그것도 커피나 국물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마신 건 물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커피, 녹차, 국은 수분처럼 보이지만 카페인과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 맹물은 몇 잔 드셨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한 잔, 두 잔 말씀하시죠. 장은 물을 만나야 움직입니다. 변도 물을 만나야 부드러워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변비 해결의 시작은 생수 한 컵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특징, 유산균제를 먹고 바로 포기한다. 유산균 사서 먹었는데 소용없더라. 3일 먹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 장 안에서 정착하고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산균만 먹으면 효과 없습니다. 유산균의 먹이인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와야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즉 유산균,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야 장이 진짜 반응합니다. 그리고 유산균마다 균주도 다르고 사람마다 맞는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한 제품이 효과 없었다고 포기하면 기회가 끊깁니다. 장 건강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다림 없이 효과만 보려 하면 결국 실망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특징, 식단은 바꿨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식사는 바꿨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계속 누워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장은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걷기만 해도 장이 흔들리며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에겐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장은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밥 먹고 가벼운 집안일이라도 하세요. 식기 닦기 정리 정도만 해도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은 잠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장은 깨어납니다. 네 번째, 실패했던 기억에 스스로 지친다.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 없었어요. 나는 안 맞는 체질인가 봐요. 이런 말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물도 부족했고 섬유질도 적었고 습관도 꾸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방법이 아직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던 것,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 조율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 찾아가야 비로소 효과가 납니다. 그 과정을 실패로만 기억하면 장도 다시 움츠러듭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됐다고 해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그리고 식사 후엔 꼭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 그 시간 속에서 몸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진짜 응답한 분, 70대 여성이 생생한 성공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실제 후기가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변화된 분이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며 이게 나한테도 될까? 의심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0대 여성이 생생한 후기입니다. 이분은요, 처음 저희에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장실만 가면 2시간이 그냥 가요.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한쪽을 들고 앉게 돼요. 어쩔 땐 오늘도 그냥 포기하자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분의 나이는 올해로 72살,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아침 식사는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물은 하루에 반 컵도 제대로 안 드시던 습관, 식사량도 적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저희가 제안 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딱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침엔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 물은 기상 직후 한 컵, 식사 중간에도 한 모금씩. 둘째, 커피는 점심 이후로 미루고 대신 미지근한 두유를 아침에 한 컵. 셋째,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10분 정도 걷기. 이 3가지만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3일은 별다른 변화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고 속도 불편하셨대요. 하지만 5일째 변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주 차 이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길어야 10분이면 끝나요. 속도 편하고 살도 덜 찌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 만에 화장실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눌러앉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먼저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이건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하신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쯤 화장실에서 좌절했던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허탈하고 무력한지.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분과 에너지, 하루의 흐름까지 모두 바꿔줍니다. 이분이 가장 감동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지 않아요. 화장실 걱정 없는 아침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습관은 몇 살이든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오늘 이분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장의 움직임을 더 촉진시켜주는 배 마사지와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갈 수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것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몸을 움직여서 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효과가 배로 느껴지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 마사지입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손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배에 닿을 때 차가우면 근육이 움츠러드니까요. 그 다음 오른손을 배 위에 얹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1번, 2번,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 아랫배까지 전체를 다 돌려주는 느낌으로 한 방향으로 10회 정도 돌려주시고 반대 방향도 한 5번 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장 안의 가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체돼 있던 변도 조금씩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역자 장 마사지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아랫배, 맹장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가로로 옮기고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 동선을 따라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장 모양이 그런 기역자 구조라 이 길을 따라 천천히 눌러주면 장 운동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이건 침대에서 누운 채로 할 수 있어서 아침 스트레칭으로 가장 쉽고 좋습니다. 무릎을 한쪽씩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오른쪽 무릎을 가슴에 앉듯이 당기고 10초 유지, 왼쪽도 똑같이 이걸 3번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양 무릎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끌어안듯 모아주세요. 이 자세에서 조금씩 좌우로 흔들흔들 천천히 움직이시면 배 안이 말랑해지며 장이 눌려서 배변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릎 비틀기 스트레칭.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때 어깨는 바닥에 붙인 채 무릎만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복부 옆쪽 장까지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허리 근육도 같이 풀어줘서 몸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네 번째, 호흡 운동. 장도 호흡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흡을 깊고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해 보세요. 이걸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배의 긴장이 줄고 장이 편안해져요. 특히 스트레스가 장에 영향을 주는 분들에겐 이 호흡 운동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 마사지 1분, 무릎 당기기 2분, 호흡 1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자기 전 시간 날 때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장은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움직이는구나. 장을 깨우는 내 몸의 패턴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운동들은 헬스장 안 가셔도 되고 도구 없이도 되니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배를 쓰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늘 하루 내 몸과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자극을 줄수록 점점 잘 반응합니다. 장이 바뀌면 몸이 가볍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꾸준함의 중요성과 함께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네요.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장실에 30분 앉아 있어도 속이 안 시원하고 매일같이 답답했던 그 마음, 그걸 바꾸기 위해 우리는 10단계를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이 가볍고 편안해야 식사도 즐겁고 움직임도 가볍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변비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변비는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 식이섬유, 유산균, 아침 식사 습관, 가벼운 움직임과 꾸준한 자극,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장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바꿉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마음까지 개운해요. 배가 편하니 생각도 가볍고 움직이기도 쉬워졌어요. 이런 말들 이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한번 잘한다고 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 작게라도 반복하면 그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몸을 조용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따뜻한 죽, 가벼운 스트레칭,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번엔 해보자. 이 마음 하나가 변비뿐 아니라 모든 건강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묵은 변의 고통은 장 건강의 신호입니다. 2단계, 나이 들수록 장 운동과 수분이 줄어 변비가 심해집니다. 3단계, 김치만으론 부족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4단계, 아침 공복 실천 루틴, 따뜻한 물, 치아씨드, 올리브오일, 요거트, 바나나 두유 꼭 실천해 보세요. 5단계, 전문의 코멘트로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단계 실제 식단 루틴 귀리죽, 요거트볼, 통밀 토스트 번갈아 실천하세요. 7단계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습관을 되짚어 봤습니다. 8단계 70대 여성이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희망을 보셨죠? 9단계 배 마사지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장을 직접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단계 우리 삶은 작은 습관이 연속이라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길에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혜 한끼 채널 구독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오늘도 편안한 장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